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아, 또 오랜만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좀 많아갖고 한동안 몸도 좀 몸살기도 좀 있고 이래서 자주 못 올렸는데 요즘에 좀 일이 좀 많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도 좀 있고 또 뭐지? 제가 제주도 온 지 1년 딱 됐잖아요. 1월 달에 왔으니까 작년. 또 이사도 해야 돼요. 연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집 알아본다고도 좀 정신이 없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또 공부도 있어서 그것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달은 다음 주에는 또 대구에, 울산 대구 또 병원도 육지 한번 올라갔다 와야 돼서요. 또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자주 영상을 못 올려도 양해 좀 해주시고, 이번 달을 뭐 육지 갔다 오고 이사하고 이러면 또 시간이 또 조금 남으니까 좀 괜찮으니까 그때 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 영상에 보시고 구독자분들 참 감사하긴 한데 쓸데없는 이거 서론 좀 빼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사주 관련된 영상만 올리고 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한다 그랬습니다.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재미를 느껴야 되고요.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도 해야 되고 한데 사주 관련된 영상만 좀 메마르게 올리고 끊고 하면 저한테도 의미가 없고 굳이 제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렇게 서론이 좀 길다거나 좀 자제는 하겠지만 그래도 듣기 싫으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미리 좀 서론이 길어도 양해해 주시고요. 저도 제 영상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해야죠. 그죠? 자, 오늘은 영상을 어떤 주제로 찍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민년이 이렇게 오면 이민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많이 궁금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인신충이다, 충의 역할이다, 형의 역할이다, 뭐 이런 것들은 이민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다른 방송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생각을 잘 안 해봤더라고요. 해 이게 우리가 형충파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많이 쓰는 십신사를 형충파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형충파해 중에 형이나 충이나 파는 많이 알아요, 접해서. 근데 해는 크게 많이 작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형충파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의 작용을 대해서 이민년에 한번 해볼까 해서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작용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민년의 형충파해 중에 해를 지금 얘기할 건데 이제 해라고도 하고 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충살, 뭐 형살이라고 얘기하듯이 해살이라고 하고 흔히 형충파해라고 해서 사주 구성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다 있는데 이 해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사실 그래요. 하지만 해살도 분명히 살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 그죠? 이게 뭐 나는 그런 거 아는데 알 필요 없는데 이런 게 아니고 알고 가면 좋은 거라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해체가 해칠 해자거든요. 해치다 할 때. 그래서 사람에게 해롭게 하거나 상처를 입힌다고 해서 해칠 해자를 써서 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는 해살이라고도 하고 상천살이라고도 하거든요. 상천살. 이 상자는 서로 상자를 쓰는 거고 천자는 뚫을 천자를 이렇게 써도 상천살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로 상이니까 서로에게 무언가로 상처 주고 구멍 내고 흠집 내고 뚫을 천자를 쓰니까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해살도 형충파만큼이나 작용력이 있다고 보면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형이나 충이나 파나 이런 것들을 여러 방면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이 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친하고 가까운 사이를 예를 들어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를 한다든지 이간질을 한다든지 뭔가 그 진행이 안 되게 뭐 몰아붙인다든지 이런 게 해살인데 해살을 볼 때는 우리가 육합에서 봅니다. 육합에서. 네, 해살이라는 것은. 충이라는 것은 그런 건 없잖아요. 하지만 해살은 이 육합, 그러니까 합을 방해하는 요소인데 합 중에도 육합을 방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합을 방해하는 게 해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해살의 작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육친에서의 관계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뭐 육친지혜라고도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알아듣고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적용되는 게 해살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육합으로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우선 육합이 뭔가를 봐야 되잖아. 육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축이 있고 옴이 있고 사신이 있고 진유가 있고 인해가 있고 또 하나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 하나 뭐죠? 묘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육합에서 이 육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해살이다.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자축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요. 자축을 본다면은 자 올해 이민년이니까 이 사화를 봅시다. 일지에 사화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인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화는 신금하고 합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죠. 육합이기 때문에 합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합이 강합니다. 그런 기운이 강하죠. 그죠? 자수는 축토와 합을 하려고 오화는 미토와 합을 하려고 하고 진토는 유금과 합을 하려고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합을 못하게 하는 방해꾼 요소가 생기는 게 육합이라는 거예요. 자, 자수 입장에서는 축토하고 합을 하는데 축토를 충하는 게 뭡니까? 미토잖아요. 미토. 그럼 자수 입장에서는 미토를 보면 이게 해살로, 육해살로, 6개니까 이제 육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육해살로 들어오는 거예요. 축토 입장에서는 자수와 합을 하려고 하는데 좌우충이니까 오화가 축토 입장에서는 축오가 만나면 상천살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합하려고 하는 글자를 깨주는 거, 충하는 글자가 해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지사화를 깔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일지사화는, 자, 사화는 신금하고 합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인목이 들어오면 인신충으로 해서 이 인목이 해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년에는 사화의 일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해살을 맞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나와 합하는 것을 충하고, 그 글자는 나를 충하는 글자와 합을 하니, 이 해살도 작용이 크다. 자, 그 말은 뭐냐면요. 자, 자수는 축토와 합을 하는데, 이 축토화를 깨주는 미토, 충이 되는 미토가 해살이죠. 근데 자수 입장에서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충되는 글자가 오화란 말이에요. 근데 둘이 이렇게 합을 해요. 그죠? 자, 묘목 입장에서, 술토 입장에서 보면, 술토와 충을 하는 거는 진토인데, 나하고 충을 하는 건 유금이라고. 그럼 진유합금이 돼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하는 글자는 나를 충하는 글자와 합을 하니까, 그러니까 전쟁으로 보면요, 상대방이 나의 아군을 갖다가 공격을 하는데 나를 공격하는 다른 적군과 합을 하는 거예요. 같이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이 더 세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통 일지나 시지 기준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지 기준으로 많이 본다. 그렇다고 해도 다른 원국에 있다고 작용력이 뭐 아예 없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원국에 일지 기준 사화가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살에 들어올 때, 자, 일지 사화가 있는데 올해처럼 인목이 들어와서 해살을 맞을 때, 이럴 때 어떤 작용이, 어떻게 조심해야 되나 하냐면요, 우선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동료나 친구 또는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는, 내가 그 합을 하려고 한 그 이성을 제3자가 끼어들어서 문제가 일으킨다든지, 그게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뭐 치정관계 뭐 이렇게 되지만, 뭐 꼭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냥 미혼들은 연애를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직장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끼어든다든지,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인데 어떤 뭐 귀인의 도움이나 아니면 동업을 해서 내가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누군가 나타나서 뭐 서로 간에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해살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일지사화인 관계는 사신형도 되지만 이 해살의 관계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잠이나 오축이나 이렇게 만날 때는 이 원진과 같이 보기 때문에 해살이 더욱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올해처럼 인목이 해살로 오는 분은 형살과 같이 보기 때문에 그 작용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해살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분쟁이나 다툼, 구설 이런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의 작용이 크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해살은 다른 것과 달리 사람과의 관계에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돼요. 사람과의 관계.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맥 관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자, 해살이라는 해는 합을 방해한다. 그죠? 충을 하는 기운끼리는 자기들끼리 또 합을 하니 그 기운의 세기가 약하지만은 않다. 우리가 미미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해살 중에 잠이나 오축이나 이렇게 만나면 이게 자한테는 미가 해살이고 축한테는 오가 해살이죠. 반대로 축에는 오가 해살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진살하고도 같이 본다. 그래서 자가 미를 봤을 때, 오가 축을 봤을 때, 또는 사가 올해처럼 인목을 봤을 때는 해살의 작용이 더욱 크다고 봅니다. 나머지들은 그 기운이 조금 미미하다고는 봐요. 근데 이것들은 원진형과 같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같이 있다고 보는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육해를 봤을 때는 형충파보다는 흉사가 적다고 보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어떤 일의 진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주위를 잘 둘러봐서 내가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눈치가 보인다, 그럼 이런 요소들은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꽤 진행된 상태에서, 일이 꽤 진행된 상태에서, 그럴 때 이제 일이 틀어지거나 불화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이 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설수 하는 게 가장 해살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 해살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거죠.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경영법일 수도 있는데, 약간의 의심 경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한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에서 무조건 배척하고 배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럴 때 운이 들어왔을 때는 약간의 의심을 하고 약간의 경계를 해서 내가 앞으로 조금 일어날 안 좋은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아요. 목적 없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사실 없거든요. 순수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거기 뭐 일의 진행을 시작하고 많이 진행됐다고 하면 분명하게 목적을 두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좀 하시고, 우리가 항상 뭐 저도 제대로 못하지만
항상 기도하고 명상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서 평소에 그냥 그런 개운을 하고 있으면 아무 탈 없이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 해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해살도 중요합니다. 살 중에서.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빨리 다른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